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 그리고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이번 주는 연휴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났죠. 하지만 증시는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2500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으며, 야, 다음 주에는 진짜 2500 뚫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증시가 좋은 이유는 또 뭔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미국 증시 급등의 주인공은 테슬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테슬라 11% 급등.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테슬라 그리고 미국 4분기 GDP가 있었는데요. 일단 GDP를 먼저 보자면 지난해 4분기 GDP가 2.9% 성장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2.8%를 웃도는 것이라 증시는 당연히 환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착륙 기대감, 경기 침체가 와도 그냥 살짝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며 증시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와중에 어제 주인공은 테슬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려 11%나 급등하며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4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가격 인하 후 주문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머스크의 발언이 나오며 추가적 상승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도 마찬가지네요. 이제는 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테슬라 40%더 오른다. 불과 얼마 전에 100달러를 깨고 내려갈 듯한 미친 하락을 보여준 테슬라. 그런데 결국 그때가 바닥이었나 봅니다. 60일선까지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목표가 200달러를 제시를 했다고 하죠. 테슬라 가격 인하로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기릿이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V로 막 계속 올라가는 그런 주식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그런 부담을 조금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러한 차트 흐름이 조금 궁금하다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미 몇 개월 전에 바닥을 찍었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 하락 추세를 다시 상승 추세로 바꾸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그렇다면 다시 또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전기차를 지금 현재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고, 하지만 이익이 낮아지는 점, 이 부분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테슬라 실적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조금 안 좋다, 영업이익이 좀 안 좋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할인 판매를 하다 보면은, 할인 판매를 한다고 무조건 계속적으로 몇 개월간 몇 년간 계속 잘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업체들이 전부 다 할인 판매만 하겠죠. 물론 지금은 몇 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한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 할인 판매 효과가 줄어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나왔던 걱정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를 우리가 한 번 더 경계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테슬라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데, 진짜로 이게 추세가 바뀐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테슬라랑 경쟁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현대차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올해 실적 및 주가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은 그렇게 밝은 미래를 점치진 않았습니다. 수요 둔화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살짝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차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되었고, 오늘 17개 증권사가 리포트를 바로 발간했는데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투자 의견은 매수지만, 그런데 목표가는 전부 다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딱 세 군데만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뜨겁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목표가가 올라가는 거와 조금은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떻게 말했는가?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자동차 수요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둔화될 전망이다. 지금 우리가 금리 보면은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안 사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예약된 차들, 그런 차들이 몇 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지만, 그게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은, 이제 차가 재고가 쌓인다면은 그때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아마도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또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또 바닥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현대차와 기아 이러한 완성차 업계는 수요 둔화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차 전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차량이 안 팔려도 그래도 2차 전지는 안 그래도 없어서 못 파니까 열심히 판매량 증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오늘 LG엔솔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늘어난 25조 5천억, 영업이익은 57% 늘어난 1조 2천억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괴물 같은 성장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도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도 북미 지역 중심 공략을 통해서 올 한 해 연매출을 25에서 3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30% 정도 성장을 해보겠다는 거겠죠. 다만 최근 전기차가 조금 걱정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거는 성장성이 예상보다 둔하지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지금까지 잘 팔리다가 갑자기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실적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는지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 하락이 조금 크면 클수록 당연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쭉쭉 성장을 할 테니까 길게 볼 만한 섹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고, 오늘 우리도 2차 전지 위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게다가 반도체도 계속 좋으니까 반도체 위주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인텔이 똥을 뿌렸다고 합니다. 자, 이 기세 그대로 한국장 가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찰나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무려 시간에서 그 실적을 확인한 뒤 10%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실적이 나빴을까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처참한 성적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만데 라고 봤더니 조정 EPS는 10센트로 전망치인 20센트의 절반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매출액마저 컨셉 미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서 최근 달려가던 반도체에 물을 좀 뿌렸는데 과연 이제 다른 반도체 업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갈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미국장 열리지 않았죠. 오늘 저녁 미국장에서는 인텔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어제 테슬라가 주가를 올렸는데 인텔은 혹시 주가를 끌어내리진 않을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저녁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오늘 상장한 미래반도체 따상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따상이네요. 물론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을 얻었다라고 말하긴 당연히 어렵겠지만, 하지만 이 금액이 어딥니까? 아무리 땅 파도 이 정도 금액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 증시도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공모주 시장도 좋기 때문에 많은 기분들이 요즘 들어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장한 미래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유통 파트너를 맺은 회사인데, 말 그대로 삼전의 실적 전망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따상을 간 걸 봤을 때 솔직히 따블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따상까지 간 걸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조금 나쁘지 않구나, 투자자들의 심리가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증거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청약하신 여러분들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최근 들어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 일단 주가 흐름은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1% 상승으로 확실히 고개를 드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자, 이미 우리는 수없이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하락, 그러니까 55,000원에서 6만원 이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무조건 1년, 2년 뒤를 보면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 겨울이 짧을지 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도체 시황이 바닥을 친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AI 열풍으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 바닥 신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주가는 선반영으로 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가격, 여기까지 올랐으면 이제 팔아야 되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6만전자, 7만전자 아니죠. 최소한 8만원 이상을 우리가 1년 잡고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KB증권은 목표 주가 8만원을 또 제시를 하며,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그러한 국면에 들어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도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삼성전자에 조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 부분 공부를 해보시고, 과연 나는 삼성전자 얼마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삼성전자가 한 몇 개월 뒤에 8만원이 되었다면은 그때 나는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부분도 꼭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 관련된 소식은 아무리 많이 봐도 부족하겠죠. 최근 들어 여기에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디램 가격 낙폭 줄였다. 슬슬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만 삼전 추주가 빵끝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내용을 보자면 삼성 하이닉스가 디램 재고떨이를 위해서 폭탄 세일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최근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재고 과잉을 넘어서 이제는 바닥 따지기 아니냐, 팔 만큼 판 거 아니냐, 이러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들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차트가 있는데 쭉쭉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 낙폭이 좀 줄었죠. 물론 떨어지고는 있으나 하락폭이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뭔가 봤더니 DXI 지수인데 디램 가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녀석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걸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는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반도체 이제 간다라는 뉴스가 쏟아질 때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주식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최태원 회장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나 하지만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한종희 부회장도 올해 초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시황 개선을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진짜 이게 그 증거일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한순간에 119%나 오른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식이 왜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터넷 뉴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버즈피드가 오픈 AI와 협업을 한다는 소식에 2배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픈 AI가 어디죠? 맞습니다. 요즘 핫한 챗 GPT 그걸 만든 회사이죠. 이 회사랑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그냥 폭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 외에서도 10%나 급등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야, AI 관련주 그거 그냥 테마주 아니냐, 한국에서만 그냥 반짝 오르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시장인 미국에서도 아주 열광적으로 열풍을 불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챗 GPT는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진이 졸업시험을 하는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채점을 해보니까 평균 C+를 받으며 모든 과목에서 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솔직히 말해서 야, 저 기립보다 똑똑하지 않나 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이제는 진짜 사람의 경쟁자가 AI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AI에 대한 관련된 소식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미국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런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에서도 돈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AI 흐름에 발맞춰 전 국민의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7,10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며 10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저기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로봇과 AI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을 위해서는 조금 더 통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돈을 많이 쓴다고 잘 되는 것도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쪽 예산을 크게 줄일 수도 없긴 하겠지만, 하지만 또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투자가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많이 증가를 시켜서 2030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코스피는 한 4천쯤 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공사가 도대체 뭐하는 공사인데 적자까지 내나 봤더니 이는 작년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13년 만에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니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빌라왕 등 연이어 임대인이 사망하며 사고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적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소리겠죠. 실제로 건수를 보면은 작년에 모두 5,443건으로 4년 전만 하더라도 372건밖에 없었으니까 무려 15배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21년도도 그렇게 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랑 비교해도 무려 2배나 늘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심각하긴 하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겠네요. 참고로 피해 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흐름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또 잠잠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나 그런 걸 하고 있다면은 내 전세는 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 부분을 시간 되시면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영끌족 이제 숨 좀 쉬나. 드디어 대출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코픽스도 살짝 고개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적금 금리가 떨어진 영향으로 앞으로도 추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도 여전히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르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은 걱정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아직까지는 숨 좀 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를 보자면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서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8% 떨어진 연 5.5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끌족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힘내시고 그리고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식당은 줄을 안 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줄 서서 뭔가를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아깝고요. 뭔가 그런 식당은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하지 않겠습니까? 손님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왕이면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길이만 그렇고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식당은 항상 붐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밥 시간만 되면은 붐비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줄을 서야겠죠. 하지만 이제는 줄 서는 것 대신에 웨이팅 어플을 쓰는 식당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가서 번호표를 받거나 아니면 직접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플로 예약을 한다는 소리겠죠. 실제로 웨이팅 앱 중에 하나인 캐치 테이블은 매월 200개 이상의 매장이 가입하고 있다며 인기를 실감한다고 하며 사용 연령대는 20대, 3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웨이팅 앱을 사용할 줄 모르면 특히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르면 맛집도 못 가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 나중에는 이러한 웨이팅 어플이 가면 갈수록 발전되면은 또 결국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달 어플처럼 수수료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또 우리가 보는 거 아니냐 소비자가 또 그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기 아직까지는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요즘 유명한 음식점은 이러한 웨이팅 앱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HMM 매각 소식. 오늘 갑자기 해운주가 크게 오르길래 왜 오르나 봤더니 HMM이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정부가 지금 들고 있죠. 산업은행이랑 한국해양진흥공사가 40% 정도인가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량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오늘 HMM 매각 자무사 선정을 위한 대안 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오늘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참고로 매각 완료 시점은 25년 말이라고 하니까 HMM에 관심 있다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 최하. LG 디플이 TV 불황 등으로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 매출도 전년비 12%나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걸 타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게이밍, 투명 OLED, 사운드 솔루션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뭐 게이밍 모니터 그 다음에 투명 OLED는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생소한 단어가 있죠. 사운드 솔루션 이게 뭔가 봤더니 보통 스피커 하면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스피커는 뭔가 좀 두껍고 크고 이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요 녀석은 얇고 가벼운 게 특징이라고 하며 그래서 공간 제약이 큰 자동차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에는 뭔가 첨단 기술을 작게 조금씩 넣어야 되는데 스피커가 혼자 크게 차지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이러한 작은 경량화 여기에 장점이 있다 보니까 천장, 필러, 대시보드, 헤드레스트 이런 곳에 곳곳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운드 솔루션이 자동차 안에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음질도 부족하지 않아서 앞으로 성장이 크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출생률이 늘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딘가 봤더니 바로 세종이라고 하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인구가 1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월에는 신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근데 적어도 진짜 적죠. 한 달 동안 태어난 아기가 2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반면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사망자는 3만 명 내외가 나오며 이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작년 11월엔 가장 적은 사람이 태어난 달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그러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시도별로 보면은 17개 시도 중 세종에서만 유일하게 인구가 자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종이 뭔가 살기 좋은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이가 귀한 세상에 자연 증가를 한다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더 심화될 것 같은데 아이가 귀한 세상, 그 반면 어른이 많아지는 세상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사업을 또 할지, 어디에 투자할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